아이고. 아저씨. 아저씨, 지가지고 봐도 될까요? 예, 한번 해보시오. 너무나 되시고 예. 무슨 거라서 받아. 정말 받으시오. 전장이 가네, 전장이 가요. 우리 마을 부인회장님께 전장이 가요. 해루사 뛰어 한각산 몰랭이 비온동만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농촌에서 1년쯤 살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한국 사람들의 이 농사 짓는 모습은 일하는 모습이 아니라 마치 구도자가 수행을 하는 모습 같다고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농사는 하늘이 내린 일로 알았던 우리네 조상님들. 그러기에 우리 농부들은 오늘도 그토록 힘들다는 이 농사일을 한 잔 농주에 취해 노랫가락에 맞춰가면서 흥겹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르뽀 사람과 사람, 오늘은 가장 바쁜 계절 6월을 보내는 한 농촌 마을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농촌의 6월 하면 모내기 계절이죠. 이른 아침부터 땀을 한바탕 흘린 후 9시경엔 꿀맛 같은 새참을 듭니다. 차림이라야 밥, 김치, 막걸리가 고작이지만 힘껏 노동을 한 후에 갖는 이런 휴식 시간의 맛, 이것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겠지요. 모내기철이면 동네 사람들이 집집마다 돌아가며 서로 품앗이를 해주는데 새참과 식사는 그날 모내기하는 논의 주인이 내게 됩니다. 너무 좋은 음식은 서로에게 부담이 될까 염려스러워 역시 조촐한 새참을 준비했다는 올 63살인 강봉수 씨 부부. 오늘 모를 심는 논 1600평의 주인입니다. 이들의 바쁜 6월,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거도 쳐갖고 10일날 쳐갖고. 3일, 예. 2일 날은 아국뜨기 치우고, 3일 날은 덕키니뜨기 치우고, 그제? 4일 날은 나주뜨기 치, 지갑집 치우고, 두 집 치고, 또 5일 날은 장평떡미 하고 6일 날은 현충일 나니까 그러니까 6일 날은 현충일 나니까 다음 날 7일 날부터 하기로 했죠? 예. 7일 날은 한실떡네. 그 다음 날부터 보리비기 들어간다 했죠? 8% 저리 가고 8% 여기서 심으라고 해. 누가 다리를 안 놔? 심어야죠 빨리. 9시 새참을 마치면 이제 또 12시 점심시간까지는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합니다. 아리랑 아라리가 라네 아리랑 아라리가 라네. 허리를 펼 여유도 없이 마을 사람들이 고된 모내기에 열중해 있는 동안 주인 집에선 서둘러 점심 준비를 합니다. 이 댁 주부라고는 올해 연세가 60살인 주인 아주머니 한 분뿐이지만 모내기에 참여하지 않는 아주머니들이 모여 함께 식사 준비를 해줍니다. 혼자 하기 힘든 일들을 이렇게 합심하여 돌아가며 해주는 공동작업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내려와서 이젠 몸에 밴 우리 농촌의 풍습입니다. 이 장안이라는 동네는 그냥 서로 하려고 그냥 야단들이요 그냥 서로 하려고 그냥. 무엇을 하려고요? 서로 일을 도와주려고 그냥 서로 와서 그냥 그리고 채소 같은 것도 없으면 서로 가져와서 그냥 여기 오고 계란 같은 것도 뭐다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해요. 아, 자기 집에 닭을 키우는 집에서 예. 계란 갖다 주고. 예. 계란 같은 것은 안 사도 나무 들어가요. 오늘 영대이치는 빼놓고 못 심는 분은 몇 분 되십니까? 영대이치랑 다 빼.
넣어야지. 모순 분은 오늘 우리 20명이에요. 20명. 그분들 식사 다 준비하시려고 네. 하면 힘드시겠어요. 근데 유재 아주머니들 와서 이렇게 도와주신다요. 우리 며느리들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그지만은 객기서 벌어먹고 사는 게 그렇게 되네요. 아이 자식들이 할 일을 유재서 이렇게 다 해주신 게 고맙게 한이 없이 고마워요. 말할 수가 없이 고마워요. 자신이요. 이제 이러고 몸 건강하고 늙어도 일할 때까지는 해야지요. 일이 재미는 있으시고요. 재미있어요. 어떤 면이요? 이렇게 모습 물 때는 대야도 힘들어도 가을에 들어가면 누런이 황금같이 나락이 노런이 있고 그러면 참 재미있어요. 오르시려고. 오늘 모내기의 주인인 강봉수 씨. 자녀 6남매는 모두 도시로 내보내고 노부부만 남아 재미있다는 농사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인들이 남아 논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은 요즘 어느 농촌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 사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지은 쌀을 가져가고는 반드시 쌀값을 보내온다고 합니다. 무르익은 곡식을 바라보는 기쁨으로 힘겨움을 잊고 살아온 지도 언 60여 년. 힘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이 땅에서 열심히 농사를 짓겠노라고 힘주어 말씀하십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장안리. 생업은 논농사와 밭농사가 전부입니다. 600여 년 전에 사정이란 벼슬을 가진 변정 선생이 이곳에 유배돼 왔다가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는 이곳 장안리엔 그래서 지금도 변씨성을 가진 이가 절반이 넘지만 57가구 260여 명이 성씨의 구애됨이 없이 모두가 친척처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작은 마을입니다. 늦게 온 사람 밥 없은 게 한사고 밥맛 크게 하노. 아침 9시에 새참, 12시에 점심 식사, 그리고 오후 3시에 새참과 저녁 식사까지 하루 4끼를 이곳에서 다 같이 들게 됩니다. 모내기 할 때는 배가 금세 고파지게 마련이지요.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 일손을 사기 힘든 요즘에 이 마을 모내기는 모두 이 마을 사람들의 품앗이로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꾼은 모두 여자분들입니다. 여기는 여자분들께서 모를 많이 심으십니다. 네, 남자분들은 객지로 많이 나가시고요. 젊은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옛날에 6.25 때 남자분들이 좀 많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혼자 사는 양반들이 좀 많아요. 특히나 여기는. 다른 마을보다도 이 마을 분들이 많이 돌아가셨다고요. 예. 제일 많이 돌아가. 많아요. 몇 분 정도나 돌아가셨습니까 그때? 아 저기 가시면 저 영사장 앞에 초타반 있던가요? 그거 다 그 6.25 때 돌아가신 분들 그 이름이셔요. 저 가시면 보면 다 알으실 거죠. 아 충원탑이 있어요. 저기 저기 가면 차 입구에 비가 있어요. 비가 있는데 그 비를 보시면은 거기다 제사를 모셔요. 저기 6일날 저기서 동네 마을 어르신들이 다 거기다가 산수가 사놓고 다 그거 죄를 모셔요. 장안리의 마을 입구엔 나지막한 충원탑이 하나 서 있습니다. 1951년 4월 마을 사람들 스스로의 손으로 만들어 38명의 가족들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장안리는 유족이 아닌 사람이 없는 유가족 마을이란 또 하나의 이름을 듣게 됐습니다. 1950년 8월 마을을 점령하고 있던 공산군의 횡포가 날로 심해갈 무렵 유독 이 장안리에서는 태극결사대라는 비밀 결사대가 조직됐습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키자는 목숨을 건 지하 조직이었습니다. 군경이 아닌 순수한 젊은이 20여 명이 모여 만든 이 태극결사대는 맨주먹으로 적을 기습 공격하는 직접 투쟁은 물론 산속에서 국군 입성을 기다리며 태극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군 입성보다 한 발 먼저 발각이 되자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들까지 생명을 잃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자결하여 항거한 젊은이도 많았다고 하는데 모두들 죽기 전에는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예, 처음에 그 태극 결사대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조직이 되었냐? 그러면 우리 부락에 만약에 그 공산당 놈들이 들어오면은 우리 부락은 우리가 지키겠다 그런 의도에서 조직을 했던 것인데 결국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부락에 있는 보리 같은 것을 전부 빼들어 가려고 해서 보리도 빼들어 가고 사람도 죽이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부락을 지키자는 의도에서 결사대를 조직해 가지고 밤에 한 장소에 모아가지고 그 대창을 깔았습니다. 대창을 깔으면서 거기다 화려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대 끄트머리를 그 찐을 빼야만 그 대가 단단하기 때문에 그 찐을 빼고 그렇지 일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일부에서는 이제 문 앞에서 이 사람하고 둘이 보초를 섰다가 저는 안으로 들어가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잡혀버렸죠. 그동안에 이 사람이 도망갔죠.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이렇게 많이 맞아버렸죠. 이 사람은 죽이려고 산에다 구덩이까지 파놓고 그 앞에 가서 그렇게 이 사람을 뚫들어 버렸어요. 절대 일을 못 합니다. 그리고 뭐서 어디 가서 일을 한참도 못 해요. 아파서요. 그리고 비가 오려고 났지만 여가 그냥 오늘도 여가시방 멍멍여요. 여가시방 뺐다고 이런 것이 갖고 어찌 처맞았던지 입에서 코에서 귀때에서 그냥 피가 그냥 줄줄 쏟아졌어요. 그때 일하시던 것을 마을 사람들도 잘 모르셨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왜 모르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비밀리에 해야지 비밀 그것이 누설이 되면 쟤네들한테 말이 새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우리 불악 사람이 그냥 절멸을 당하지 이렇게 했으니까 죽으면 우리만 죽자. 우리가 강하게 조직을 해가지고 절대 비밀로 해야만 쟤네들이 우리 정부를 입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비밀리에 했지요. 그럼 이 마을에는 남자분들이 많이 이러셨구만요. 그렇죠. 그 당시부터서 그냥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없죠 지금. 젊은 사람들은 많이 죽어 던졌어요. 그때 젊은 사람은 사람들은 거의 다 죽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없으니까 부인들이 전부 저렇게 모를 심고 단디 가면 남자들이 그래도 한 절반 수 정도나 있지만 우리 불악은 없어요. 지금 막 70, 50 이상 본 사람은 몇 안 됩니다. 그 우리라도 이렇게 안 눕고 이제 이는 다치면 가서 도라도 봐주는데 이제는 늙어본지는 게요. 하고 잡아도 못해요. 그 당시 아들이 태극결사대였다는 강복희 할머니. 22살 한창 나이던 아들 변진괄이 죽은 후 보름 후에는 남편마저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편과 자식을 한꺼번에 잃고 그래도 남은 자식을 키워야 하기에 있는 힘을 다해 살아온 강복희 할머니는 지금도 개 짖는 소리를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누가 잡으러 오는 소리라는 것이죠. 마을 사람들이 효자라고 칭찬하는 막내 아들과 며느리는 각각 논에 나가 일을 하고 거동이 불편하면서도 소에 물 주고 간단한 빨래도 하며 집을 지키십니다. 저녁밥을 먹고 기억을 설거진 게 살강 와서 이렇게 큰 대접을 찾아. 그래서 뭐 들라고 그러냐 한 게 조카 쓸라고 그러요. 그래서 그뒤 고모 하나 찾아가더니 또 접시를 하나 찾대. 그뒤 나 갖다 줄게. 그럼 가져가는 종은 알지. 몰라. 이제 그 거시기로 죽었어. 우리 친구는 태극기 했다고. 태극기 그렸다고요? 그 거시기로 죽었어. 급부지게 나는 자. 그리고 영감님은 시 나오라고 해갖고 근데 나도 나갔는데 죽었던 녀석이야. 아, 나가자마자 바로 돌아가셨어요. 청천벽력이었던 그날 그 아픔, 가슴이 무너져 내리던 그 상처는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질 않습니다. 고통을 함께 당한 이웃 사람들의 도움과 잘 자라준 자식들이 힘이 돼 이 땅에서 오늘날까지 꿋꿋이 살아왔지만 이젠 건강도 많이 쇠약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웃어본 적이 없다는 강복희 할머니.
아들에게 와이셔츠를 해주려고 무명배 10자를 짜두었었는데 못해준 것까지 지금껏 마음에 맺혀 있다는 할머니의 춘추는 올해 82. 발자국 소리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귀는 잘 들리는데 눈은 잘 보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께서 뜨거운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 그러실 거라고 말합니다. 강복희 할머니의 아들 변균태 씨에게도 어린 시절 형과 아버지를 한꺼번에 잃었던 기억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함께 보리밥을 비벼 먹고 있던 형이 태극 결사대원이라는 이유로 끌려가던 모습. 그 후 혼자 몸으로 이만큼 키워주신 어머님께 효도하고픈 마음에 그는 가능한 한 모든 일을 이렇듯 몸으로 합니다. 논 한마지기도 없이 혼자가 됐던 강복희 할머니는 논이 생기는 것을 가장 좋은 일로 안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한 푼이라도 절약해 논을 모은다는 변균태 씨는 이제 자기 논 7마지기에 소장논 15마지기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은 3남 1녀를 둔 가장으로 어여시 7식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한의원을 하시던 아버지만 돌아가시지 않았어도 그가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마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알뜰히 논을 모으고 가장 노릇과 효자 노릇을 할 수 있기까지는 늘 뒷바라지를 해주는 아내의 이해와 도움이 컸습니다. 이리 붙여서라. 이리 붙여서 이리. 남편이 논을 가는 동안 아내는 품앗이 모내기를 위해 오늘도 이웃집 모판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모시고 몰라. 이 낮에만요 이러고 가면 겁나게 돼요. 근데 자고 나면요 싹 풀려버려요. 자고만 나면 그냥 젊은 게인가요. 또 그냥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밥에서 먹고 애기들 밥 싸주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승부로 와요. 지금요 23살에 결혼해갖고요 지금 37살 먹었어요. 그게 여튼 힘때가 준하게나 날마다 일만 해요. 여기 연디서는. 그리고 겨울에면 또 다른 일 하고요. 겁나게 일해도 아침면 피곤이 말짱하게 거친다는 여인들. 바로 이 마을의 주인이요, 이 마을의 힘입니다. 떼죽음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변진회 씨. 전쟁이 끝난 후 정신대라는 자치부대를 만들어 산속에 남은 공산 게릴라를 소탕하는 데 앞장을 서왔지만 죽은 친지들에 대해선 늘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역시 6.25 때 혼자 된 올해 64살 되신 박순한 할머니 때 태극결사대 보초를 서던 남편을 여인 그때 할머니는 28이었습니다. 혼자 논 세마지기를 일구며 품앗이를 하며 오히려 시댁 친척들과 이웃을 도우며 살아왔다는 할머니. 여자 혼자 살아가자면 알게 모르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은 힘이 있다고 할머니는 말씀하시지만 이런 일은 아무래도 힘겨워 보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예. 오십시오. 그 내가 와서 뽀길 것인데 그거 한자 뽀기시오. 놔두시오. 내가 뽀길란 게. 몇 번 있어. 저 가서 마른 게 계시오. 고맙소. 박순한 할머니 남편과 같이 잡혀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변진회 씨. 박순한 할머니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선생님, 보계시오. 예. 근데 어떻게 주인어른은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가가지고 나는 튀어내빼오고 그날 저녁에 죽었다고 그래요. 음력으로 8월 22일 날 저녁에
죽었다고 그래요. 난 이 말 들어보니까요. 그럼 나머지 거기 계시던 8분들이 다 한꺼번에 예, 아이 8분에서 한 사람은 나오고 두 사람은 나오고 6사람이 죽은 복이죠. 아니 7사람이 죽은 복이죠. 하루 저녁에요. 예, 하루 종일. 그때 여기 주인 어른 예, 그래도 여기도 이제 우리 당일된 사람도 죽었죠. 설령 세상이 마음이 말을 했으면 전셈이야. 그 왜 그러냐고 이제 와서 들어보니까 불악에서 같이 그 태국기를 기르는 태국단에 가입을 했다는 것이요. 가입해 갖고 해서 이제 죽었다. 이제 이런 말만 내가 이제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 한 자리도 안 했다나 말 한 자리도 안 했어요. 이때 시방도 말 안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말씀을 안 하셨어요? 말하면은 물어보니까 말을 안 해요. 안 했어요. 이때가 오늘날까지도 말을 안 했죠. 그런 말을. 이번에 이 이야기 처음 들으시는 겁니까? 안 했어요. 이분은 절대 안 얘기한 하시지만은 아무래도 옆에가 사람이 있은 게 듣기는 들었죠. 조금씩은 들으셨구만요. 그래도 제일 가까이 계셨던 나는 얘기는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벌써 같이 가가지고 나만 살아오기 때문에 미안해서 이야기할 수도 없고 또 오면은 집에 불쌍하니까 그냥 돌봐주도 못하고 물질적으로 돌봐주도 못하고 그냥 미안하니까 한 접시 미안하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빨래로 가입시다. 그러다 빨리 하러. 그런 게 같이 방향에서 빨게. 빨래하자고 찾아온 올해 65인 김옥인 할머니. 역시 태극 결사대였던 남편을 잃어 29살 때 혼자 되신 할머니입니다. 서로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분들은 서로에겐 큰 위안이 됩니다. 깐나이 때문에 가만히 밀려갖고 있으면 내가 들어. 옆에서 빨리 갖고 와겠어? 예. 예, 또 욕발 있어. 빨로 가요. 나도 장갑복이지만은 그도 욕발 있어. 옆보시오. 예. 아들은 논갈러, 며느리들은 모시모러 나가 있고 빨래는 시어머니들이 주로 하게 됩니다. 자식들이야 하지 말라고 말리지만 어머니의 심정으로는 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게도 했다고 없대다요. 그러고 이제 그 공에 가서는 그냥 그렇게 넘어간 게로 그냥 그렇게 잘한다고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막 박수를 치고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그랬대요. 그래갖고 상 주고 상장 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 가지고 예, 유교에 어떻게 할머니 유교로 어떻게 지내갔단가 그래서 이리저리 있단다 그렇게 하면 말 가르쳐줬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유교 때 그 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불악 사람들을 성가스럽게 하고 이렇게 애 많은 사람은 그냥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너희 할아버지도 유교 때 돌아가셨어야 그러고는 여인네들의 행복은 소박합니다. 남편 자랑을 할 수 없었던 서러운 세월을 뒤로하고 똘똘한 손주 자랑으로 마냥 기뻐합니다. 김옥인 할머니는 이제 아들 부부와 손주 넷을 데리고 걱정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 장서진은 지기반에서 1등 났다. 손자가 1등했다고 자랑하는 변점례 할머니도 태극 결사되었던 남편을 잃고 아들을 둘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몇 등이나 낳는가 몰라도 옛날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참 제가 차례할 때만 해도 세상이 막막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 세상이 살기도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외로움도 있고 자기가 노력하면 살 수 있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마을 분들도 많이 의지가 되죠. 예, 마을 사람들도 정말 우리들을 많이 도와주지요. 유족이라 하면은 마을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또 저희들도 마을 분들한테 또 서로 좋게 하고 이렇게 서로 협조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한테 어떻게 효도를 다 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어머니가 그러니까 젊어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지금은 그 병환으로 참 거동을 못 하시다시피 하고 계시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생전에 계실 동안은 하여튼 잘해야죠. 잘해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전에 계실 동안은 하여튼
제 힘껏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착한 아들을 국민학교밖에 못 보내 가슴이 아프다는 변점리 할머니. 수십 년 세월을 홀로 살아온 미망인 할머니들은 그래도 자식들이 하나같이 효자라고 칭찬을 합니다. 충효마을로 주위의 소문이 자자한 장안리. 그 정신적인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마을 입구 산기슭에는 이 마을의 시조 변정이 지은 영사정이라는 학문을 하는 정자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당이었고 지금은 방학 때 마을 학생들이 모여 공부하는 곳입니다. 기슭을 조금 더 내려가면 삼강 연려문이 있어 이들의 정신적 전당이 돼주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변윤중이라는 이가 싸우다 전사하자 부인 성씨와 며느리 서씨가 따라 죽었고 그 넋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는 삼강 연려문. 후손인 변을 찬씨는 오늘도 조상의 얼을 생각해 봅니다. 배를 짜고 있을 때 외놈이 팔을 잡자 낫으로 팔을 자르고는 강물에 투신했다는 10대조 할머니의 지조. 그리고 6.25 때 태극결사대 일을 하다 순국하신 형님과 매형. 지금껏 홀로 가정을 이끌어오고 있는 형수님과 누님. 어쩌면 이 마을에 시집올 때 이 삼강 연려문 앞에서 받았던 그 교훈의 힘으로 살아오셨는지도 모릅니다. 가통이 쭉 내려오니까 가통 그대로 받들어서 살고 있죠. 지금 수대대로입니다. 지금 우리 10대 되니까. 지금 여기 시집 오신 아주머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게 언제 시집을 오시면은 언제든지 우리 할머니 교훈을 받아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어른들께서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같이 다 되었어. 지금 시집 오신 우리 이제 자손들도 그렇게 다 됩니다. 교육이 그렇게 돼서 우리 집안은. 시집 오시면 여기부터 인사를 드리겠구만요. 그러죠. 언제든지 한번 참배해야지 이거. 장안리 마을 사람 모두가 이 충원탑을 지날 땐 숙연해지지만 충원탑에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이 할머니들의 심정은 남다를 것입니다. 충원탑을 지날 때면 마치 남편 산소를 다듬듯이 주위를 손질합니다. 36년 동안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해온 일입니다. 서로 돕고 의지한 덕분에 고맙게 살아온 나날들. 그 속에서 마을 사람 모두가 똑같이 생각해온 것. 그것은 이런 아픔이 이제 더는 이 마을에 찾아오지 않게 해 주십사는 것. 우리 세대에 부디 끝내 주십사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루의 논일을 끝내고 귀가하는 길. 장안리에 6.25를 겪어보지 않은 며느리들도 어른들을 따라 충원탑 앞을 지날 때면 묵념을 합니다. 마을민 전체가 유족이었기에 이들에게도 이미 충원탑에 새겨진 38명의 이름은 남이 아닌 것입니다. 충원들이여 고이 잠드소서. 당신들의 넋이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장안리의 긍지. 충효열의 전통이 자기 자식대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며 같은 나이의 어느 마을 여인네들보다도 강인해 보이는 이 마을의 젊은 여인들은 이제 집안일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시집 올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자신을 친딸처럼 대해주셨다며 시어머니를 스스럼 없이 대하는 며느리. 시집 오기 전엔 일이라고는 안 해봤고 시집 올 때 주위 사람들로부터 몸이 약해 보인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셈이 많은 성격이라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지금은 농사일이며 시어머니, 남편, 사남매까지 거느린 집안 살림을 악착스레 해냅니다. 처음엔 심신이 고달프고 친정이 그리워 남몰래 눈물을 많이도 훔쳐냈습니다. 또 빨래랑 빨았어.
내가라도 꼭 반개로 빨지 마시오. 어시경 뭐야? 남들이 요기라 저 비늘이보다 안 빨고 저 시어머니보다 빨리 빨으라고. 저 바쁠 때는 괜찮아요. 욕 아니야. 어떻게 잘 찍어 먹는다 멸치야. 왜 어머니 오늘 뭐 별일 없으셨어요? 오늘도 안 볼수있고 약이라도 잡수시고. 며느리는 빨래하시지 말라고 시어머니께서는 바쁠 땐 괜찮다고 하신 것을 변균태 씨가 조금 일찍 들어와 이 광경을 보았다면 흐뭇해했겠죠. 그 약을 계속 잡수셔야 해요. 할머니 손이랑 주물러드리고 우리야지. 할머니 손 차이 차다. 아빠 없을 때는 니들이 해야지. 지금까지라도 됐전 저 한방에서 안 자고 늘고 거시기 애기들 사남매 나서도 부끄러운 말로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도 멀 때는 아시자 그래요. 조가 그시 괴롭지만은 이렇게 한자 잘하고 엄니 나는 숨 떨어질 때까지는 나는 엄니하고 지금 거시기 흘란다고 그래서는 다리도 못 차주지 엄니 됐전 주무시오. 꼭 자다가도 보면 됐전 엄니 주무시오. 그러면서 이불 좀 덮으시오. 덜고 열고 다리도 못 차주고 엄니가 신경통이 많아요. 무뚝뚝한 남편, 게다가 모든 일이 설기만 한 신혼초에 어머니 방에서 자겠다고 하는 남편이 한때는 몹시 섭섭하고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남편이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숨을 거둘 때까지는 어머니와 같이 자겠다는 아들 균태 씨. 눈이 어두우신 어머니 밥숟가락에 꼬박꼬박 반찬을 놓아드리는 이 아들의 효성은 또한 아내에 대한 사랑도 저토록 진실하리라는 믿음을 줍니다. 공부, 배운다는 것.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변균태 씨에겐 가장 그립고 목마른 대상입니다. 올해 44살, 어른이 된 지금도 그는 마음을 설레며 공부를 놓지 않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그렇게 대견하고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변균태 씨는 중학생인 아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살 때 독학으로 중학검정고시에 합격했기 때문입니다. 30살 때 고입 검정고시에 실패하고 그 뒤로 행정고시 공부도 했으나 뜻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학으로 수학을 익히기가 어려워 실패한 그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깊은 밤이면 수학 공부를 합니다. 이른 아침 마을 유림 대표들과 마을 사람들이 봉암 서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성에서도 유림 대표들이 도착했습니다. 봉암 서원. 임진왜란 때 역시 이 마을의 선조인 망암 변이중이라는 이가 문중 재산을 모두 털어 화차 300냥을 만들어 권율 장군에게 40냥을 줘 행주 대첩을 승리로 이끄는 등 대활약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망암 변이중의 공로를 기려 1697년에 세워진 이 봉암 서원은 1984년에 복원되면서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나라의 공이 큰 윤진 장군, 황해군 때 변경윤, 숙종 때 변휴, 세 어른을 모신 서원이기도 한 이곳에 초하룻날과 보름날이면 유림들과 후손들이 찾아와 참배하고 분향을 하며 선조의 뜻을 기립니다. 장안리뿐 아니라 전라도 전체의 자랑거리라는 봉암서원. 춘추 제사 때는 아무리 바쁜 농번기라도 전라남북도 유림 전부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작은 마을 장안리. 그러나 나라 사랑의 그 커다란 정신은 죽음을 넘어 지역을 넘어 오늘의 세대에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초여름의 아침은 유난히 상쾌합니다. 어제 저녁과는 달리 피곤이 싹 가신 어머니의 얼굴. 새벽 4시에 일어난 어머니는 아이들을 서둘러 학교에 보내고 또 논으로 품앗이를 나갑니다. 공부 잘해야지. 앞으로 그렇고 된다고. 변균태 씨는 벌써 속골을 한지게 지고 옵니다. 오늘 다 학교 일찍 간다고요? 아니죠, 중학생들. 막걸리 차도 일찌감치 도착했습니다. 모내기철이 막걸리 장수에겐 대목이죠. 오늘 모내기를 할 논 주인이 총총걸음으로 막걸리를 사갑니다. 산등성이로 점점 부지런히 고개를 내밀어 오는 해를 바라보며 낮이 긴 여름이 되어가고 있음을 아는 농촌 아이들. 전쟁과 배고픔을 겪어보지 못한 아이들. 그러나 전쟁의 무서움에 대해선 듣고 또 들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학교를 충분히 다니지 못한 부모님으로부터 듣고 또 들었습니다. 댐으로 막은 긴 개울을 건너가야 하는 불편한 등하교길이지만 혈석하는 일은 없습니다. 물이 넘치면 옷을 버리고 겨울엔 팔에 동상이 걸려 부모의 마음을 안타깝게 해 다리를 놓는 것이 마을 사람 모두의 바람이지만 워낙 공사비가 엄청나 엄두를 못 냅니다. 이런 고생도 먼 훗날 이들에겐 인상 깊은 추억으로 남겠죠. 아직 학교 갈 나이가 안 된 동생들은 일하는 엄마를 따라다닙니다. 저 썰음이죠. 오늘 뭐 천나치 오고 며칠 천나치 오고 이천나치 오고. 이철아냐? 봐, 택기다가. 야는 4반 1,000원어치, 쥐포 1,000원어치, 천원어치, 오이 500원어치. 하고 3,500원어치? 3,500원어치. 갈치 1,000원어치. 갈치 1,000원어치. 4반 1,000원어치. 4반 1,000원어치. 쭈꾸미 1,000원어치. 쭈꾸미 1,000원어치. 그거 섭해라. 돈 모지르면 더 보태서 사갖고. 쭈꾸미. 오늘은 읍내에서 5일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빨리 갔다 올게. 모금을 많이 해야 좀 적게 되면 어떨까요? 아니, 성격처럼 많이 돼요. 왜 뭉클이야, 나순가. 어머니, 쌀좀 주시오. 쌀 먹어보러 왔어. 그래, 받쳐. 추운 딱 지나보시기 위해서 쌀 좀 가지고 왔어. 돈을 내주시대. 쌀로 어떻게 돼? 빨로 주야지라. 내려오고 잘 찾고. 아유, 감사해요. 받았어. 감사하다. 부자 지내려고 오는데. 6월 6일은 충원탑에 제사 지내는 날입니다. 제사를 위해 쓸 쌀을 집집마다 걷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모으기 위해 논일을 하던 거친 남자 손으로 단풍나무까지도 꺾고 시고 고운 찔레꽃도 땁니다. 그냥 한물 건데 먹으면서 배고파다고는 말고 많이들 자시오. 아직도 새밥을 많이 자시 하루 종일 막걸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잠시 잔을 주고받으며 내일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집이랑 가서 달라고
도와주십시오. 다 도와드려야지. 그 현충이 날 지사 모시려고 꽃 사갖고 오셨어요? 꽃 산것 아니라 하나씩 얻었어요. 예. 우리 집이랑 오셔요. 꽃이랑 드릴게요. 술도 잡수시고 오셔서. 뭐하셔? 쌀을 몇 개나 갖고 신단 거야? 고맙소. 대사 잡수려고 많이 해야 되나. 여러 개 모자 마을에서 도와주신 게. 다른 일은 아이고 애기들하고, 고맙소. 다른 일은 애기들하고 이런 데는 쓸지는 써야지라. 그죠. 꼭 아름다운 꽃일 필요는 없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다니던 길가에 핀 풀꽃, 산 기슭에 핀 이름 없는 꽃들까지 모으며 전 마을을 돕니다. 제사 음식도 해마다 돌아가며 다른 집에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유족이든 유족이 아니든 모두들 내 집 제사처럼 정성을 모읍니다. 온갖 종류의 꽃이 모였습니다. 이 꽃들 중엔 틀림없이 고인이 좋아하던 꽃이 들어있겠지요. 충원탑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 후 준비한 꽃으로 장식을 합니다. 태극결사대가 발각돼 공산군에게 포위당하자 낫으로 자결하며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던 충혼들. 한없이 온순하고 선량하던 이들 어디에 그토록 붉은 정열이 숨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대한민국 만세를 한 3번을 부르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래요. 그 이야기는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거기 그 생교 뒤에 우리 시부님하고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양반들. 그럼 그 뒤에 언제 찾아가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한 4일 만에인가 찾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신발도 빗겨가 버리고 지게가 떨어지는 운동화 짝 신겨놓고 그때는 그래도 교훈이라 구두라도 신고 했는데 또 의복도 빗겨가 부르고 그냥 붙잡은 것만 거기서 해놓고. 김목인 할머니가 서산국민학교 교사였던 남편의 시체를 발견했던 곳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강복희 할머니의 남편도 변점리 할머니의 남편도 죽어갔습니다. 한꺼번에 18명이 몰살당한 한많은 장소. 이들 18명은 9월 7일 제삿날이 갔습니다.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던 악몽의 자리는 오늘따라 가시님의 영혼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2번씩 15일 날, 30일 날은 언제든지 영호에다가 밥상을 올려놓고 곡을 했는데 그 곡소리는 우리 불악에 진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곡소리가 안 들렸으면 안 됐으면 했는데 과연 2년이 지나니까 곡소리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지금도 그 곡소리가 어디가 끝나갔습니까? 현충일 제사를 준비하는 이 밤, 내일 제사 음식 준비는 김옥인 할머니 댁에서 맡았습니다. 이제 사표 낼 때 되었어 형님은. 사표 내버렸다게 이제. 그러면 아시다시피 이제 그서 그신 게 그냥 나 좀 살주시오. 게 그때 죽지 가만히 묻을 때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살았는데 나 살주시오 살주신 게 그냥 뼈를 안 죽게 그러니까 죽이다 온다는 난 이제 안 봤던 그때 그렇다고 그래. 근데 이상하게 뼈가 따고 총알 베겠다는 것이 이상하다. 아니 뭐지? 이것이 꾀야. 총이란 것은 사실 애끼라니까 사람 열에 씌워놓고 쏘니까 네가 제 뒤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 게 여기 뜨고 돌았더니. 무시만 더 오는 거죠? 회사에 무시죠? 고기가 돼지고기. 곡소리야 끝났지만 마음속으로야 끝나겠느냐는 변을찬 씨의 말처럼 저 웃고 있는 얼굴들 중엔 틀림없이 끊임없이 새 나오려는 통곡을 속으로 삼키고 있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똥업주놈만 붙이고는 통일잔지만 하고 그럼 다 되는 거. 할머님 사표 내셨다고요? 예, 사표 내버렸어요. 왜요? 젊은이들이 더 잘해요 지금은. 옛날에는 할머님이 늘 하셨죠? 옛날에는 내가 했죠. 근데 대대로 이제 차례 내려야지. 너저 양반들은 이제 또 내 중에 늙으면 이제 또 물리하고 연애 대대로 물려야지. 이런 일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제 어찌고 쉬어요. 기암이 이러고 하던 어르신들이 하던 요 이어나오던 일인 게 그대로 계속 혼자 형님이 하시다가
그 전에는 이제 아줌이 오시다가 또 형님이 오시다가 이제 우리 동서들이 하다가 또 그 밑에 동서들이 또 이제 내려가지요. 그럼 이제 또 내려가요. 이제 밑에로 계속 연속.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러고 늙으면 다 물려준가요? 맛있게 됐어. 우리 닭 한번 볶거든. 아 이거 아까도 닭 돼지고기 얼마씩 나왔네. 오늘은 현충일. 아침부터 비가 내립니다. 할머니들은 간밤에 잠을 설치셨을 것입니다. 부상을 입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는 할아버지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습한 날씨에 도진 신경통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흰 옷을 곱게 차려입고 집을 나선 할머니 마음처럼 오늘따라 비가 내립니다. 이제 제상이 차려집니다. 오늘 제사는 마을 사람 전부가 충원탑에 새겨진 38 영혼 모두에게 성, 나이, 학렬에 관계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나라를 위하다 사라진 충혼을 기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형님! 바로! 해마다 6월이 오면 장안이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기억해낼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용감했었노라고. 아무리 바쁜 모내기 철이지만 6월 6일 오늘 하루는 쉬는 날. 온 마을이 조용합니다. 변균태 씨 집에도 밤이 깊었습니다. 붓다가 거기 뒤에 피가 없어. 손은 그래도 좀 다투는데 닭이나 차리 차시다게. 어머님이 숨을 거둘 때까지는 함께 자겠다는 변균태 씨는 오늘도 어머님 곁에서 잠이 듭니다. 장안리 사람들의 바쁜 6월, 그러나 아픈 6월, 그 속에서 절로 배어나오는 충효열의 전통.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6월에 되새겨야 할,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될 6월의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오늘 룻보 사람과 사람, 전라남도 장성군 장성읍 장안리 사람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